이것도 확인 안 했어. 자, 여러분 더 27, 7회 시작할게요. 어,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2번 같은 경우에서 대칭성을 이용한다는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칭성을 자기가 이용하자. 정적분 플러스 대칭성. 2번 문항. 이번 대성 덮프 5월 에서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문제에서는 모든 그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fx 플러스 2가 0이다 라고 나왔고, 문제에서는 0부터 4까지 fx를 적분하라 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쵸? 아주 잘 만든 문제인데 이 모양을 수능 변형인 거죠.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미 나왔으니까 이 모양을 내가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이게 절대값 있다. 여기. 이 모양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x 자리에 x 플러스 2가 들어가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거거든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으니까 적분 구간도 모두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fx 플러스 2가 지금 기함수니까 이 함수는 다시 쓰면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fx라는 걸 구해서 정적분하는 게 아니라 fx 플러스 2라는 기함수를 정적분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적분과 대칭성의 연관은 자기가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촉이 날카로워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이걸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보이고,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못 푸는 그런 문제가 바로 요 2번 같은 문제인데, 근데 2번은 아주 쉽지만 마이너스 1부터 1이라고 해서 자기가 어차피 이거 계산이 간단하니까 그냥 정적분 때린 다음에 1이랑 마이너스 1 비교해야지, 이런 생각은 곤란하다는 거야. 그런 생각은 왜 곤란하냐면 2점짜리는 다 푸는데 이 2점짜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계산을 줄기차게 하는 사람 못 풀게 되잖아.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 정적분을 할 때는 대칭성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2번 문항에서 중요합니다.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 어, 5번부터 7번까지도 별로 내용이 없고 8번 문제는 계산력 문제지. 계산력. 이거가 제가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한 번에 답이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나는 한 번에 답이 나온다. 근데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도 이런 계산형 문제를 만나면 처음부터 답을 딱 구하는 사람이 드물 거예요. 자기가 한 번 했다가 안 되니까 한 번 더 지우고 정신 차리자 하고 가고 그러는데, 이런 계산형 문제가 의외로 여러분들을 이걸 멘탈을 부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 같은 거 풀 때 원샷 원킬로 풀게 정말 집중을 해줘야 되고, 9번 문제 보시면 9번에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의 형태예요. 우리 수업 때 다뤘어요. 여러분 여기 집중. 우리 수업 때 다뤘어요.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 이 형태는 축차 대입의 형태라서 이때의 일반항은 a는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예요. 이거 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제가 아까 시험지를 봤는데 A2는 A1 플러스 F1, A3은 A2 플러스 F2. 물론 이 문제는 풀 수 있지. 왜냐면 이 문제는 5번째 항까지만 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12번째까지 해야 마지막 양수가 나오면 그때는 어떡할 거야? 그때는 12개를 다 쓸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는 이미 제가 수업 때 여기 녹화도 찍혀 있고 이미 수업을 잘라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가 n-1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 나오면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쓴 다음에 AN을 구해서 AN을 구하면 그러면 몇 번째 항까지가 바로 나오니까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문제를 본다면 AN은 A1이 10이고 그 다음에 K는 1부터 n-1까지 마이너스 4K 플러스 9를 하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이걸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10 플러스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n-1n 플러스 9 n-1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식을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2n 제곱 차분하게 그 다음에 플러스 2n인데 뒤에 플러스 9n 있으니까 플러스 11n 네, 마이너스 9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틀렸냐?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 얘가 마지막으로 양수가 되는 n의 값이 뭔지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쵸? 그러면 여기에다가 5를 넣어보면 A5는 마이너스 50 플러스 55 플러스 1이라서 6이 나온다고. 근데 A6은 마이너스 72 플러스 66 플러스 1이 돼서 마이너스 5가 된다. 그러니까 경계값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한 거죠. 물론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푸는 거를 추천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두 개의 칼이 있는 상태에서 한 개의 칼을 선택하는 거랑 한 개의 칼밖에 없어서 그 한 개만으로 푸는 거랑은 다르니까 이 축차 대입의 식이 이렇게 나오면 이걸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상태에서 직접 대입을 했다면 괜찮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9번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10번 문제는 잘 봐야 돼. 10번 문제 여기 볼게요. 10번에 정보 취합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가 k일 때 요거에 대해서 그 두 번 이걸 보면 떠올라야 되는 게 당연히 f1은 0이라는 게 중요하지. 얘를 읽어줬을 때 f1이 0이라는 게 안 읽히면 문제 풀 때 좀 어렵거든요. 두 번째는 그 두 번째는 f'1이 k라는 거야. 이렇게 본 상태에서 문제에서 fx, hx는 fx 곱하기 gx인데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x 그런데 이거의 극한값이 모두 존재해야 된대. 요거의 극한값이 모두 존재. 극한값이 존재할 연속이랑 다른 거지 지금. 연속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은 극한값이 존재를 하려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얘는 여러분 이 그래프를 그려라. 네? 이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하면 이거는 미적분 선택자들만 그릴 수 있는 거고 이걸 그리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극한값이 아니라 얘는 근데 좀 문제가 있어. 내가 볼 때는 이 문제에 지금 이걸 제대로 설명하려면은 그래프 뭐 어떤 그런 거 예측할 수 어쨌든 마이너스 2와 2에서는 그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중에 하나가 측정이 불가능해요. 적어도 하나가. 이 그래프가 막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마이너스 2에서는 불필요한 말인데 정의가 안 되고 그래프가 마이너스 2 왼쪽에서는 지금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가 되고 위에도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라서 여기 무한대고 마이너스 2 오른쪽에서는 마찬가지로 무한대라고 여기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왼쪽 오른쪽 다 무한대야. 알았어? 좋은 설명이 아닌 것 같다 지금. 야 이거는 취소할게. 이 설명은 좋은 설명이 아니야. 방금 건 취소하고 이거는 미적분 선택자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요거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겠다. 야, 지금 내가 실수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려면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를 포함해야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를 포함해야 되니까 fx는 x제곱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는 상태여야겠지. 그러면은 최고 차이 계수가 지금 안 나왔나요? 최고 차이 나왔죠? 그 조건에서 x 세제곱의 계수가 1이란 걸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끝이다 라고 해서 문제에서 말하는 뭐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어쨌거나 뭐 푸는 데는 지장이 좀 적었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었네요. 넘겨볼게요. 11번. 너무 중요해. 지금 우리 11번 이거 11번 12번은 다 풀었었고 11번이랑 13번이랑 14번이 오늘 수업에서 그 하이라이트야. 11번 문제부터 조질 필요가 있어. 정말로 잊지 않게 각인이 돼야 되는데 일단 세 점이 나오면 두 가지 중 하나야. 이건 적기보다 머리에 적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지금부터 머리에 적으면 분명히 생각나거든. 앞으로 계속 문제를 풀 거니까. 일직선 위에 있을 때랑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로 나눠.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일직선 위에 있다는 거는 오늘 우리 시험에서 다 나와. 지금 11번이 밑에 경우고 14번이 위의 경우야. 그러니까 다 나오니까 같이 가보자고. 일직선 위에 있을 때는 내분점, 외분점의 성질을 이용해야 돼. 그런데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는 원을 트라이 해봐야 돼요. 이 세 점으로 원을 그릴 수 있는지를 트라이를 한다는 생각으로 가져야 됩니다. 알겠어요? 제발 이해되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A, B, C 이렇게 주어져 있고 지금 여기의 길이는 4고 여기의 길이는 5고 여기의 길이가 루트 65다 주어져 있고 문제에서는 그냥 P라는 점을 주어져 놓고요. 이 P는 어떤 점이냐면 여기서 얘를 수직 이등분하고 그리고 여기서 얘도 수직 이등분한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그 밑에 있는 부분의 넓이 이 PBC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쵸? 자, 그럼 이런 걸 봤을 때 당연히 이 얘를 수직 이등분 하니까 내가 여기에 보조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되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 화면에서도 얘도 마찬가지로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으니까 결과적으로는 P, B, P, A, P, C가 다 같은 거죠. 원의 정의예요. 원의 정의니까 이 A, B, C가 P를 중심으로 하는 원 위에 있는 세 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원을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원을 그렸을 때. 그럼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이 P가 원의 중심이 된다는 거지. 그 P가 원의 중심이 됐을 때 여러분 요거 나왔으면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어. 원이 주어지고. 그럼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뭐를 할 수 있어? 코사인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이것도 수업을 했던 부분 아니야?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을 먼저 가야지. 그러면은 각을 먼저 선택해야 돼. 어떤 각을 갈 거예요? 여기 얘를 세타로 놓는 게 좋겠어요? 시간도 없는데 우리 지금 시험 풀 때 여기를 세타로 놓는 게 좋겠어요? 자기가 지금 그 강인한 마음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 세타로 넣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여기를 세타로 놔야 돼요. 그 이유를 말해줄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다시 한번 연장선을 그어서 이렇게 만든다면 그럼 여기가 세타이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요. 그쵸?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여기는 2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돼요. 그럼 2파이 마이너스 2세타인데 얘 역시 무슨 삼각형이냐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원이니까. 그러면은 2파이 마이너스 2세타를 가운데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의 각도가 몇이 되냐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인 세타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값은 똑같다고. 그러니까 내가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한다면 이 직각삼각형에서의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값 역시 구할 수 있으니까 삼각비를 구할 수 있는 거지. 반지름만 구하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처음에 보자마자 마지막 Z까지 이렇게 쭉 생각을 한다는 거는 힘들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어디를 세타로 놓는 게 맞는 거냐 이 생각을 보는 거니까 그냥 막 여기 세타 구해볼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타겟을 설정을 해봐서 시나리오 높은 데로 가야지.
대성더프 방송을 안 본 사람은 꼭 봐. 대성더프 제가 정말 열심히 녹화했거든요. 꼭 보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 구하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면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4 곱하기 5분의 4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65 이렇게 되니까 40분의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5분의 4 굉장히 친숙한 그런 코사인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거는 사인 값은 5분의 4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아까 방금 말했듯이 사인 세타가 5분의 4라는 얘기니까 여기에 사인 값도 5분의 4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 길이의 비율이 3K, 4K, 5K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구하려는 그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 4K니까 여기도 4K겠죠?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8K 곱하기 3K가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타겟인 거죠. 그러니까 12K 제곱이니까 내가 지금 이 반지름만 구할 수 있다면 답을 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반지름을 구해보면 반지름은 당연히 사인 법칙으로 가면 아까 사인 세타 우리 구했잖아요. 5분의 4라고. 그러면은 5분의 4분의 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 루트 65가 반지름의 2배예요. 얘가 10K야. 이게 10K.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려는 거는 K제곱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10으로 나눠줄 생각을 해야겠죠? 야, 그래 안 그래? 지금. 맞잖아. 그럼 이거 10으로 나눠주면 여기다가 10을 곱해야 되잖아. 이런 계산할 때도 잘 봐야 돼. 그럼 여기는 8이고 맞지? 그럼 K가 지금 8분의 루트 65잖아요. 그러면은 K의 제곱은 64분의 65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 64, 근데 왜 내가 이 계산하는 거 잘 보냐고 그러냐면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제가 봐도 계산 실수가 나올 것 같아. 너무 계산을 복잡하고 원초적으로 간다고 지금. 자기가 구조를 잘 알고 거기에 따라서 그 구조대로 가면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맨 땅으로 전부 다 가버리면 어렵지. 예를 들어서 여기 R을 아무튼 자 간다. 그러면은 12K 제곱은 여기다 12를 곱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뭐 여기 3, 여기 16 해서 답이 틀린 것 같다. 근데 내가 역시 틀 수가 없죠. 16분의 195가 여러분 답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왜냐면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맞춰야 되니까. 봐봐. 자, 원이 있어. 삼각형이 있어. 여기 원의 중심이야. 여기를 세타로 놓으면 여기는 2파이 마이너스 2세타야. 그치? 그랬을 때 이거 2등변이니까 반 가르니까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인 값이랑 이 사인 값이 똑같다는 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구조적으로 남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피드백 꼭 해주시고 12번으로 갈게요. 12번. 지금 문제에서는 3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은 t야. 이거는 뭐 다 알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얘가 가지는 실근의 개수가 ft인데 ft는 불연속이겠죠? ft는 불연속이고 gt는 연속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이것도 한 번만 나 봐줘봐. 내가 이것도 정확하게 말해주려고. 그러면 이 문제는 당연히 이런 4차 함수에다가 어디서 접하는지를 그려줘야 되잖아. 그럼 이 값이 무슨 값이에요? 이 값이 그 값이죠. 이 값은 그 값이잖아요. 그럼 그 값은 뭘 해야 돼요? 미분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풀 때 요거를 먼저 이런 식으로 컨택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편 구할 때 쓰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의 입장으로 여러분 그 푸는 입장으로 보면 이렇게 쓴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인수분해 컨택을 하고 그다음에 인수분해 컨택을 하다가 안 돼. 그래서 판별식도 한번 해보고 판별식은 0보다 크네. 그럼 근해 공식 가볼까? 이런 생각이 지금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미 다 끝나가고 왜냐면 극대극소는 미분이니까 이 절편을 구하는 식은 무의미해.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극대값이 뭐고 두 개의 극소값은 어딘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여기 절편을 왜 구하고 있어? 이 값이 왜 필요한 거야? 이 값의 x 값이 왜 필요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만약에 문제를 돌려서 이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러면 그때는 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봤을 때 자기의 판단이 정확해야 된다. 12번까지는 외운 대로 가야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미분을 처음부터 해. 그럼 미분 해보면 12x 세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24x가 되니까 12x로 묶어주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0과 2에서의 값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2와 0과 1의 값을 대입해서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2가 나와요. 0을 대입하면 0이고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어디서 불연속이냐면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5, 0에서 불연속이고, 그럼 반드시 얘는 마이너스 32와 마이너스 5와 0을 근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서 12번 문제 풀 때 그런 부분에 주의해서 풀어주면 된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인데 중간에 제가 절편 구하는 사람 때문에 설명을 한 거고, 요 문제 제가 11번, 13번, 14번이 하이라이트를 했잖아. 그래서 이 11번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이거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점검할 거 점검하고 대성 너프 이 문제 반드시 풀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그러면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 저 13번 보시면 gx가 절대값 인티그럴 1부터 x까지 ft dt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것도 약속해야 돼. 어느 정도의 암기가 필요해. 왜냐면 이게 자주 나오는 형태인지는 다 알 거야. 그치?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저랑 약속해야 될 게 이 함수를 치환하세요. hx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야 hx 못 구하는데 절대값 hx를 어떻게 구하냐. 그러니까 hx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생각하자는 거지. 알겠죠? 지금 이 부분 약속이 됩니까? 나중에 문제 만나면 꼭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 볼게요. gx는 절대값 f 네. 제가 오늘 한 명을 재학생 한 명을 고3 학생 한 명을 퇴원시킬 건데 그 퇴원시킬 이유가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요거를 hx라고 생각하라고. 먼저 fx-k를 생각한 다음에 절대값을 생각해야지. fx-k도 모르는데 어떻게 절대값 fx 그러니까 사고가 두 단계를 한꺼번에 가려니까 이 문제가 어지럽거든. 그러니까 중간에 이걸 끊어서 hx. 그러면 난 지금부터 gx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hx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그러면은 이 hx는 fx가 지금 3차지. fx가 3차인 거 분명하죠? 그러니까 hx는 4차야. 4차의 그래프를 생각해야 돼. 문제를 봤을 때. 그 다음에 가에서 뭐라고 써져 있냐면 gx는 0. 아니야. 아니라고. gx가 아니라 hx의 관점으로 봐야 돼. 그럼 gx가 0이라는 거는 절대값 hx가 0이라는 거니까 hx가 0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문제를 읽었을 때 gx가 0이 아니라 hx는 0에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이 5야. 그러니까 4차 함수를 그렸을 때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들의 합이 5라는 거지. 근데 이미 나는 하나의 비밀을 알고 있어. 뭐냐면 h1이 0이라는 거. 얘는 x축에서 반드시 1에서 만나. 그치? 1부터 x까지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하면 0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h1은 0이야.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럼 이 4차 함수에서 나머지 x축과 만나는 것들을 합하면 4라는 얘기구나.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보면 gx는 x는 마이너스 1과 x는 t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
이것도 제가 더프 해설에서 말을 했는데 뭐 물론 수업 때도 많이 말하지만 절대값 함수가 미분이 불가능한 이유는 x축을 그냥 지나기 때문이에요. x축과 접하면서 지나면 미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야, 진짜 정말 이거 잘 안 들으면 안 돼. 그런데 지금 이미 우리는 h1이 0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x축과 1에서 만난다는 거지, hx가.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x축과 1에서 만나면 반드시 끌어올린 거는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1에서 미분 불가능하단 말이 없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에서는 미분 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1에서는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x축과 만났는데 1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x축에서 1과 1에서 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이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아, hx는 끝났어, 문제가. 지금 hx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t. 왜냐면 얘는 그냥 지나야 되니까 1차야. 1차. 그 상태에서 1에서는 2번 이상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4차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는 얘가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4랬거든. 그러니까 4였으니까 4x 세제곱이거든요. 4x 세제곱을 적분하는 거니까 x 4제곱이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아,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잖아. 자,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게 모든 근의 합이 5라는 거 알 수 있어. 마이너스 1과 t를 다 더하면 5야. 그러니까 t는 5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는 그냥 쉬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 잠깐만, 처음부터 보시면 문제를 읽을 때 그 12번까지의 어떤 문제를 읽는 거랑,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대화를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수세에 몰려서 읽어주면 안 돼요. 공격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 야, 준서야,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여러분, 진짜 맞는 말인데. 나중에 알바 할 거야? 알바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 모르겠어? 좋아. 역시. 야, 알바 면접을 갔어. 근데 내가 꼭 일하고 싶은 알바 자리야. 그러면 공격적으로 면접 자리에 임해야 돼? 수비적으로 임해야 돼? 잘하는 게 뭐예요? 물어봤어. 잘하는 게 있어? 잘하는 거 없잖아. 누가 나한테 당신의 장점이 뭐야? 장점 없어. 진짜 선생님 장점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다고 해서, 진짜 모르겠다고 해서, 저 모르겠는데요. 되겠어? 뽑아주겠어? 공격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꼭 맞춰야 되는 문제라면 공격적으로 풀어야지.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풀면 안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거, 여러분 절대값 함수 나오면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절대값을 한꺼번에 생각하면 못 풉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정적분이라 해가지고 뭐 넓이 생각하면서 막 이거 그린 다음에 1부터 여기까지 넓이 구하면 뭐 얼마고 안 됩니다. 그렇게 풀면 여러분 그런 식의 접근은 저기 2012년도 이전 수능에서 문제풀이 하실 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프가 하나도 없죠. 문제 풀 때. 그래서 절대값 함수 그래프 문제 풀 때 그래프는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 그리고 접근은 하면 되고. 14번 최고 하이라이트야. 14번 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은 디귿을 풀기 위한 거죠. 제가 자주 말하는 게 디귿을 써놓고 시작해 라고, 디귿을 먼저 읽고 시작하라고. 왜냐면 자기가 구할 게 디귿인데 타겟 생각 안 하고 풀면 되겠어? 타겟을 생각하고 풀어야지. 그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이것도 필요가 없어. 이것도 다 외웠어. 제가 머리가 좋아서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해하면 외워. 자, 잘 봐. 이래놓고 다시 보러 가면 웃기겠다. 야, 지금 절대값 로그 2x야. 그럼 절대값 로그 2x에서는 규칙이 있어. 그게 뭐냐면 식을 두 개를 써야 돼. 첫 번째는 여기 부분이야. 여기 부분에 대한 식은 y는 마이너스 로그 2x야. 그러니까 절대값 로그, 제가 계속 말해요. 절대값이라고 달고 가면은 쓸 때 계속 절대값을 신경 써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로그 2x를 y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마이너스 로그 2x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된 여기 이 부분은 y는 로그 2x죠. 이렇게. 그쵸? 자, 그랬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렇게 있대요. 벌써 좀 위기인 것 같다.
y는 2의 x제곱이 있죠. 지금 그래프에서. 그쵸? 그 y는 2의 x제곱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이게 y는 2의 x제곱이에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나오면 100% 역함수예요. 자, 여기서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평가원에 나오냐? 절대 안 나와. 이거는 이미 수능에서 발표가 됐는데 4점짜리 낼 때 교수가 이거 내겠어? 얘랑 얘랑이 다르다고, 밑이. 얘랑 얘랑 밑이 다른 것도 유행을 벗어난 거야. 지금 그것도 그거에서 더 진화된 게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여기 칠판에서 선생님 하는 선생님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예상할 수 없어요. 머리가 안 좋으니까. 정말로. 어쨌든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만 내도 신선했는데 이제 그게 신선하지 않으니까 얘랑 얘랑 밑이 다르게 내는 게 나왔고 이제 그렇게 돼도 신선하지가 않아. 근데 어쨌든 지금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니까 y는 x 그려야 돼. 이렇게 y는 x를 그리면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도 y는 x의 대칭이고 2의 x제곱과 로그 2의 x제곱도 y는 x의 대칭이니까 얘랑 얘는 서로 역함수 관계예요. 그쵸? 자, 그럼 써볼게요. 여기는 점이 a였고 여기는 점이 c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a, 2의 a제곱이고 여기는 c, 로그 2c가 되고 여기는 b, 마이너스 로그 2b가 돼요. 그것만 보는 거야?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쓰면은 조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자, 그러면은 어쨌든 얘랑 얘는 서로 역함수 관계죠? 근데 문제에서 얘의 x좌표가 뭐랬어요? 1이랬죠. 그러니까 얘가 1이니까 기억 풀 때만 필요한 거야. 얘가 2야. 그러면 얘는 2가 되고 얘가 1이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이렇게? 기억에서 뭘 물어본 거야? 기억에서 물어본 게 뭐야? BC가 3보다 작냐? 이것도 우리 수업 때 여러분 BC가 3보다 작을 때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야 BC의 길이를 구해봐 라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 그럴 거면 BC는 뭐냐고 물어보죠. 지금 여기서는 구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얘랑 얘를 어떻게 구해? 수학이 신이와도 못 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울기가 뭐랬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특징이 뭐야? x좌표와 y좌표의 합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하면 뭐예요? 3이죠. 얘랑 얘랑 더하면 뭐예요? 3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x좌표가 0이잖아. x좌표가 0이니까 뭐겠어? y좌표가 3이지. x좌표랑 y좌표랑 더하면 똑같다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그러니까 여기 0,3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구해보면 이거 길이 구할 때도 또 두 점 사이의 거리 하면은 소름 끼치니까 여러분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이 2, 2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2루트 2야. 2루트 2는 3보다 작아. 그러니까 이 파란색의 길이조차 3보다 작다고. 근데 파란색보다 작은 BC의 길이가 3보다 클 수 있겠어요? 3보다 더 작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되는 거 뭐냐면 부등식의 참거짓은 이 값을 구하는 게 아니다. 이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얘가 3보다 작음을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비교 대상을 잘 찾아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되고 니은에 보면 C-B가 2다 라고 돼 있어요. 다시 이걸 지워야 되는데 자 여기가 C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냥 보고 하자. 야, C-B가 2라고 했어. C-B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이게 2라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그죠? 그랬을 때 A가 로그 2, 3보다 작냐라고 물어봤다고요. C-B가 2일 때. 그냥 가는 거야. 왜 그냥 가냐면 여기는 C, 로그 2C거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직각 이등변이니까 C-B가 2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길이가 2라는 거지. 그럼 이 길이도 2가 되겠지. 이 길이가 2면 여기 길이도 2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로그 2b 마이너스 로그 2c도 2가 될 거 아니야. 이거 이해됩니까? 현우야 이거 이해됐어 방금? 놓쳤지? 놓치면 안 돼.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여기가 45도라고. 그래서 1대 1대 루트 2라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은데 지금 문제에서 C-B라는 거는 여기가 B고 여기가 C니까 C-B라는 건 이 길이가 2라는 거라고. 그럼 이 길이가 2라는 거니까 여기 길이도 2라는 거지. 여기 길이 구하려면 여기의 Y좌표에서 여기의 Y좌표를 빼줘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식을 이렇게 적은 거야.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 플러스로 바꾸면 여기 2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로그 2 BC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BC는 4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여러분 보시면은 미지수가 2개고 식이 2개야. 미지수가 2개고 식이 2개면 당연히 완전히 구해버릴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여러분 A가 로그 2, 3보다 작다. 아무튼 무슨 말 알겠지? BC 구한 다음에 네? A를 구하면 뭐가 나옵니까? 로그 2A가 나오는 거죠. 문제에서 뭐랬냐? 알겠어? 밑에 거 잘 보면 되는데 여러분 시작은 이거라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거에 대한 계산은 생략하겠다. 디귿이 중요하니까. 디귿 볼게요.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디귿. 이것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문제에서는 지금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 이렇게 세 점의 X좌표가 등차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면 이 길이가 등차수열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얘랑 얘는 Y는 X의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Y는 X의 대칭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가 A라고 하면 여기는 2A가 되고 여기는 3A가 되고 여기는 4A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0이니까 0, A, 2A, 3A, 4A, 여기 5A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됐나요? 지금 제 말? 이거? 좀 대충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설명. 자, 여러분 그랬을 때 애초에 이 점들이 그러면은 5분의 1등분 되니까 Y는 내가 얘를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정의를 내리면 여기의 점은 5분의 K, 5분의 4K이고 여기의 점은 5분의 2K, 5분의 3K이고 여기는 5분의 3K, 5분의 2K이고 여기는 5분의 4K, 5분의 K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K, 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거 제가 좌표 써볼게요. 얘는 지금 뭐라고 적어주냐면 B, 마이너스 로그 2B고요. 얘는 A, 2의 A제곱이고 얘는 C, 로그 2C예요.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C 마이너스 로그 2C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로그 2B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C 대신에 5분의 3K 놓고 로그 2C 대신에 5분의 2K를 넣으면 분모는 5분의 3K에서 5분의 2K를 뺀 거니까 5분의 K가 돼요. 얘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5분의 K, 여기는 5분의 4K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로그 2B니까 플러스 5분의 4K 하면은 분자는 5분의 3K가 돼요. 그럼 분모는 5분의 K고 분자는 5분의 3K니까 3이다 라는 말은 맞다가 되는 거죠. 알겠죠? 지금 여러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는 걸 이용해서 푸는 풀이였어요. 여러분들 다 동의할 겁니다. 지금 제 풀이, 이 풀이 가는 거는 동의하죠? 지금? 그래서 근데 이 풀이를 들었을 때 해설지를 보거나 자기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기울기가 이렇게 직선과 곡선이 있으면 직선으로 먼저 최대한 뜯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수단으로 곡선으로 가는 거지, 직선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곡선으로 풀 수 있다는 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풀이 잘 보고, 예전에 이것도 기출이야. 그럼 이것도 기출이에요. 지금 뭐 그 예전에 나왔던 문제야 다. 뭐 길이의 비, 뭐 1대2 내분점. 제가 아까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을 때는 내분점 이용 안 됐죠. 이게 그 문제예요.
일직선 위에 있다는 걸 파야 돼요. 기출문제에 이런 게 있어요. 4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4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이 네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고 그렇게 나와요. 일직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점의 x좌표, 여기 일직선 위에 있던 말이 안 나와요. 뭐라 하면 여기 이 점에 뭐 A, B, C, D가 있는데 A, B, C, D의 x좌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나온다고? 그러면 A, B, C, D의 그 x좌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는 이 네 개의 점이 오케이? 좋아. 이렇게 나와. 여기가 1,F1, 여기가 2,F2, 여기가 3,F3, 여기가 4,F4. 이렇게 돼 있는데 F1, F2, F3, F4가 등차수를 이룬다고만 표현해. 그러면 당연히 X좌표의 간격이 똑같은데 Y좌표의 간격도 똑같으니까 이 네 점이 일직선 위에 있구나 라는 걸 캐치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알겠어요? 이게 마지막 30번 문제였어요. 근데 이 문제의 풀이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요거 일직선 위에 있을 때를 최대한 이용해서 이 14번의 디귿을 쉽게 푸는 거 여러분 꼭 연습을 통해서 다져보세요. 자, 넘겨볼게요. 야, 오늘 그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16, 17, 18번 볼게요. 18번. 자, 18번에 두 번째 조건에서 S10은 5A10 플러스 25. 제 설명을 듣고 이 문제 출제자가 이렇게 생각해서 낸 건지 아닌지만 생각해 보세요. S10은 왜 여기는 S10이고 왜 여기는 5A10일까? 그렇잖아. 지금 그냥 막 이분도 머리가 좋은데 그냥 막 만드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근데 해설제는 그렇게 설명이 안 돼 있겠지만 보시면 얘는 5개 있어. A1과 A10을 합한 게. 왜냐면 A1과 A10 합한 거랑 A2와 A9 합한 거랑 똑같으니까 5쌍 나오잖아. 그러면 5A10, 5A10이 없어진다고. 좌변, 우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5A1이 25니까 A1이 5라는 거를 딱 보면 바로 파악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 18번에 이거 뭐야? 네. 18번의 그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필요하고요. 19번.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반드시 교점부터 구하는 거야. 명심해. 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반드시 교점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글씨 쓰는 거는 꼭 기억하세요. 20번. 20번 문제 봐볼게요. 자, 절대값 7 코사인 2x 플러스 3과 k가 같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문제를 푸는 방식이 얘를 그리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 난관에 봉착할 수 있어요. 그런 풀이는. 왜냐면 그런 풀이는 제가 이 시간에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런 사람은 이거의 문제를 만약에 여러분 사관학교 신청 다 했나요? 경찰대 사관학교 시험 신청했나요? 좋아. 싹 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만약에 자기가 이런 문제가 있어. 이게 절대값이 2개가 있어. 그럼 절대값이 2개가 있으면 그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푸는 거야? 그때도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야? 근데 사관학교 문제는 절대값이 3개가 있는 문제가 나왔다고. 제일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애초에 이 절대값 그래프는 이 상태의 좌변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식을 전개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걸로 전환해야 돼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 포함해야 되는 게 있어요. 괄호하고 K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반드시 인식이 돼요. 물론 여기서는 이 K가 지금 자연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체크 안 하면은 이것도 여기 로우킥으로 세게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절대값 fx는 gx예요. 그럼 이렇게 있으면 자동으로 gx가 양수인 구간에 대해서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한 답이 gx가 음수인 구간에 답이 있다면 그 답은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 함수는 뭐가 있으면
자동으로 지금 제가 약간 졸리는 학생이 있어서 제 머리를 대신 때렸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마음으로. 제가 머리가 엄청 단단해요. 근데 혹시 머리 단단하다고 자부하는 분 있나요? 저랑 박치기 한번 하게. 근데 머리가 단단한 거는 딱 보면 알 수 있어. 여기서 제일 단단한 사람 모르겠네. 다 머리 연약할 것 같은데 저랑 박치기 하면 다 죽을 것 같은데요. 네. 자, 7 코사인 2x 플러스 3은 k거나 7 코사인 2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k거나, 그러면 7 코사인 2x는 k 마이너스 3, 7 코사인 2x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코사인 2x는 7분의 k 마이너스 3, 코사인 2x는 7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내가 그려야 될 그래프는 오직 하나, 코사인 2x인 거죠. 그럼 코사인 2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0부터 파이까지 걸립니다. 그쵸? 그쵸? 자, 그 다음에 k가 1부터 10까지 하랬으니까 겸손하게 1부터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럼 1부터 대입해볼게요. 여기 잘 봅시다.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7분의 2, 마이너스 7분의 4. 교점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죠? 근데 두 개 다 x는 파이의 대칭이겠지. x는 2분의 파이에. 지금 제대로 안 보는 사람 있으면 솔직히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냥 바로 네. 이해되죠? 마이너스 7분의 2, 마이너스 7분의 4. 얘랑 얘도 여기에 대칭, 얘랑 얘도 여기에 대칭. 얘 더하면 파이, 얘 더하면 파이. 그러니까 2를 대입하면 2파이. 이것도 그린 다음에 생각한다고 하면 오해가 있어요. 이건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2를 대입하면 물어볼게요. 가자. 물어봐도 되지, 이제. 지금부터 물어봐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렇잖아. 사전 교육과정이 필요가 없잖아. 자, 분성아, 갑자기 눈빛을 빛냈는데, 너도 짐작했지? 너부터 갈 거라는 걸. 좋아. 2를 대입해봐. 그럼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7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7분의 5. 몇 파이? 그렇지. 좋아. 자, 그러면은 준서야, 3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7분의 6. 몇 파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재영씨?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 다음에 4를 대입해 보면 7분의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그럼 7분의 1과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밖에 안 나오죠. 그럼 몇 파이?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혁준이부터 갈게요. 와씨, 야, 너 이름 혁준이 아니지? 야, 나 지금 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와. 나 이거 어떡해? 카메라맨. 야, 내가 너 이름을 어떻게 까먹었지? 이름 뭐였죠? 석현이. 홍석현. 야, 석현아, 가자. 5를 대입해 볼게요. 5를 대입하면 7분의 2, 마이너스 7분의 8. 여기서 안 생기죠. 그러니까 몇이죠? 다시, 너도 충격 먹었구나. 조금 긴장하고 해봐. 5를 대입하면 7분의 2, 마이너스 7분의 8. 그럼 뭐가 되죠? 여기가 파이예요. 주기가 2파이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 여기서 10까지 넣으면은, 알겠지? 무슨 말인지. 해서 여러분, 너무 많이 때렸어. 배도 고픈데. 배가 너무 고파. 자, 야, 석현아. 내가 생각했을 때 배가 너무 고파, 내가. 그래서 생각이 안 나. 당이 떨어져서. 정말로. 자, 야, 이거 이해됐어? 그럼 내가 하나만 심한 문제만 하고 20번 문제 넘어갈게. 심한 문제. 잘 봐. 자, 가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이렇게 조지고요. 그 다음 다시 이것과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거 내가 문제를 잘못해서 지금 다 어긋나는데 얘는 그러니까 그려야 될 그래프는 코사인 x의 그래프인 거죠. 그리고 상수함수를 4개를 쳐주면 됩니다. 그럼 바로 나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보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이런 걸 본 다음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정리 절대값 함수 그래프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정리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하면 미워할 거예요. 정말이야. 자, 21번. 21번 문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할 문제고 이게 마지막 문제인 만큼 정말 중요합니다. 그쵸? 정말 중요해. 근데 21번 아직 안 풀었지? 아직 안 풀었죠? 그럼 지금 읽어보세요. 제가 1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문제 읽어볼게요. 자, 제가 그 수업할 때마다 말하고 있는데 아직 수능이 안 나왔어요. 수능이 안 나와서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자, 문제를 보면 얘는 그 2개로 분절된 함수예요. 2개로 분절된 함수인데 제일 중요한 말은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하댔어요. 그럼 심리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근데 계속 사설에는 나와요. 왜냐면 이 부분이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 사설에 나오는데, 그래서 안 나오나? 자, 그러면은 이게 미분 가능하다 했을 때 우리의 포커스가 자동으로 어디에 쏠리냐면 1에서 쏠려요. 그렇게 돼 있어. 이게 연속이래. 그러면은 포커스가 1에서 연속이 되기만 봐. 이게 미분 가능이래? 그러면은 이게 미분 가능이라고 보지 않고 이 1에서만 미분 가능한 거를 살펴본다고.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각각이 먼저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각각이 미분 가능한 다음에 그걸 이었을 때 미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얘도 미분이 불가능한데 이었을 때 미분 가능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걸 읽었을 때 나 이거 내 워딩 그대로 말하는 거 3명한테 시키겠습니다. 빨리 말하는 거. 절대값 fx가 x가 1보다 작을 때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는 fx가 x축과 만나지 않거나 아니면 접하면서 만나야 돼요. 다시 fx의 절대값이 x가 1보다 작은 데서 미분 가능하려면 fx가 x가 1보다 작은 구역에서 만나지 않거나 아니면 접하면서 만나야 돼요. 야, 이거 못 외우면 지금 이거 그냥 접어 다. 그냥 접어. 지금 이거 말한 거 이거 내가 한 번만 더 말해줄게. 절대값 fx가 x가 1보다 작은 구역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fx가 x가 1보다 작은 구역에서 만나지 않거나 x축과 아니면 만나려면 접하면서 만나야 돼요. 자, 이거 충분히 말할 수 있다. 그죠? 진현우. 렛츠고. 그러니까 x가 1보다 작은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만나지 않 x가 1보다 작은 구간에서 만나지 않거나 혹은 접하면서 만나는. 잘했어요. 뒤졌어. 자, 그러면 그렇게 읽는 사람은 이게 다르게 보여요.
왜냐면 F0은 0이란 게 그냥 원점을 지나는구나가 아니라 x가 1보다 작은 구역에서 만나고 있거든요. 만나는데 그럼 어떻게 만나야겠어요? 접하면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람은 오케이 가자. 그러면 내가 아까 말했잖아. 절대값 fx를 생각하지 말라고. fx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중에 절대값을 생각하는 거지 절대값 fx 한 번에 생각해가지고 올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선생님은 절대값 fx를 안 올리고 문제를 푼 지 오래됐어. 그 올리면서 풀면 안 돼. 그러면 너무 생각할 게 많거든. 그러면은 fx는 x는 0에서 그냥 만나면 안 되고 접하면서 만나야 되는 거지. 그쵸? 그리고 한 개의 근을 더 갖고 있어야 돼. 왜? 왜 x세제곱은 안 되는 거야? 문제에서 그 값을 갖는다고 했잖아. 문제에서 필요 없는 말은 적혀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 값을 꼭 갖는다는 말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데 x제곱이 아니라 x세제곱이면 그 값을 갖지 않게 되니까 반드시 하나의 근을 더 갖고 있어야 돼. 그 하나의 근은 반드시 k가 1보다 커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은 1보다 작은 부분에서 k를 가져버리면 거기서 또 미분이 불가능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를 보면 얘는 당연히 미분 가능하죠. 얘는 다항함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건질 만큼 다 건져버린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 이 미분 가능하려면 이제 그 다음에 x는 1을 봐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x는 1에서 연속이어야 되니까 f1의 절대값과 f1 플러스 a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그쵸?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되는데, 여러분 여기다 그려놓고 시작할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면 이 x는 1이 속한 구역은 fx가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말해줘. 다시 1이 속한 구역은 fx가 마이너스겠어 플러스겠어? 여기가 지금 k니까 k가 1보다 커야 되니까 1이 속한 구구역은 fx가 마이너스냐고 플러스냐고? 마이너스니까 이 f1이 마이너스겠어 플러스겠어? 마이너스지. 나 그 밑에다 잘못 풀어놨어 지금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f1은 f1 플러스 a라고 야무지게 적어놔야 돼. 알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끌어올렸으니까 여기서의 미분계수는 당연히 절대값 함수의 미분계수와 또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미분값은 또 마이너스 f'1이 되는 거고, 이걸 끌어올린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지금 못 알아듣는 척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지금 여기 1은 밑에 있는 부분이니까 절대값은 끌어올렸으니까 함수값도 반대가 되고 그 기울기도 반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너네 지금 제가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 바보가 아닙니다. 네? 보세요. 끝났어. 이제 대입만 하면 바로 AK 바로 다 구할 수 있어. AK 구하면 답 바로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이 21번 컨택을 진행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다 마찬가지야. 독해가 안 되면 안 돼. 일단 먼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못 알아들었는데 자기가 그 대답이 잘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넌센스다. 그러니까 그 문제 출제자가 하는 말을 일단 귀담아 들으려고 해야 돼. 그 지면을 이용해서. 그렇지 않냐? 내 말 맞지 않아? 근데 독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 독해를 못하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삽질만 하나 끝나는 거야. 아까 여기다가 그 S10은 5A10 그거 적어놓은 것도 독해가 안 됐는데 독해가 안 됐는지를 모르지. 왜냐면 쉬운 문제였으니까. 그냥 갖다 다 박으면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이 문제에서 막히는 거야. 생각을 잘 못하니까. 그럼 오늘 저랑 같이 말했던 것 중에 중요한 거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21번과 관련해서. 절대값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그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거나 아니면 만날 때 접하면서 만나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근데 선생님 저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찾아와야 돼. 근데 아주 쉬워. 예, 이거 그림으로 설명할게. 만나지 않으면 절대값을 씌우더라도 다 미분 가능해. 다항함수니까. 근데 만나는 상황은 문제가 된다고. 왜냐면 여기 만나면 끌어올리면 얘의 기울기와 얘의 기울기는 무슨 관계야?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야. 여기가 마이너스 2, 좌미분계수가 마이너스 2면 오른쪽은 우미분계수가 플러스 2가 된다.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하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다르니까. 오케이? 근데 접하면서 만나면 좌미분계수도 0이고 우미분계수도 0이니까 미분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걸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이 심화 개념의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